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 곳곳에서 매우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성탄절 주말 이틀 동안 새롭게 확인된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는 모두 114명으로 지금까지 누적 감염자 수는 376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충남을 제비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오미크론 확진자도 늘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퍼지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세계 각국이 비상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의 심각도가 낮다고 해도 감염자들이 너무 많다면 방심할 수는 없다면서 백신 접종을 연일 말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미국에서 일주일 평균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성탄절이던 25일 20만 1,330명을 기록했습니다. 열흘 정도 만에 2배가 됐는데 하루 20만 명 이상이 확진된 건 지난 1월 이후 11개월 만입니다. 이런 추세면 기존 최대 기록인 25만 명도 조만간 갈아치울 거란 전망입니다. We want to make sure that given the sheer volume of number of cases that you see now every day, it goes up and up. The last weekly average was about 150,000 and it likely will go much higher. 파우치 소장은 휴가철이 지나고 내년 1월이 되면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 등에 비해 전염성은 강하면서도 증상은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결코 얕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So even though we're pleased by the evidence from multiple countries that it looks like there is a lesser degree of severity, we've got to be careful that we don't get complacent about that. 이번 환자가 폭증해 의료 체계가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다른 당국자들도 백신과 마스크 착용을 강조했습니다. Safe than we've ever known. If you're vaccinated and boosted, your risk of having a bad outcome with COVID-19 is much lower, and we will get to the end of this pandemic. 다시 수백만 명이 이동할 이번 연말 연휴 이후 미국 전역에서 발생할 확진자 수를 얼마나 틀어막느냐가 이번 팬데믹의 또 한 번 중요한 고비가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3,774명입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19일 같은 시간대와 비교하면 1,000명 넘게 줄었는데 강추위 속에 휴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4,0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확산세가 여전하고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된 상태에서 보낸 성탄절 주말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에는 인파가 몰렸지만 골목 상권은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겨 더욱 한산하고 우울한 분위기였습니다. 구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명동 입구입니다. 길 건너 백화점 건물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립니다. 백화점 앞은 물론 사거리 귀퉁이마다 가득입니다. 영하 12도의 추운 날씨에도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백화점의 조명 장식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반짝이는 건 140만 개의 LED 칩입니다. 전광판은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가득 찹니다. 멋진 사진을 찍겠다며 도로로 나가는 사람을 경찰이 제지합니다. 여기에 차를 타고 구경하는 드라이브스루 관람객까지 몰려 도로는 주차장이 됐습니다. 백화점은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조명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백화점 안으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일반 상점들은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2부 때는 24만 원. 작년에는요? 프로그램은 보통 한 300 이상 팔죠. 여기 사람이 못 다닐 정도였었거든. 내 사람이 없어.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져서 그 젊은 친구들이 모이는 상권은 그나마 나은데 이제 동네 상권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좀 매출이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쇼핑몰 1km 전부터 주차를 기다리는 차량이 줄을 서 있습니다. 한 대형 쇼핑몰 관계자는 지난해 성탄절보다 방문객이 10에서 15%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상권도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 서울 압구정역 인근 상권의 월 매출은 4,09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0% 성장했습니다. 덕분에 강남역을 제치고 매출 1위 상권으로 올라섰습니다. 명품 거리와 고급 레스토랑, 미용실이 몰려있는 압구정에서 소비가 늘어난 겁니다. 집콕으로 아낀 돈을 명품 등 사치제에 쓰는 보복 소비도 한몫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방역의 불평등이 더해져 상권의 양극화가 커졌다고 주장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인원 제한이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한쪽을 막으면 다른 한쪽이 역현상으로 또 그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 위험도의 높은 데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상인에게는 대목인 연말. 모두가 풍성함을 기대한 이때 희비가 갈리고 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네, 이 김건희 씨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민주당은 감정에만 호소하고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풀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나빠진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사과라는 겁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씨 기자회견 30분 만에 입장을 냈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김건희 씨의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사과가 윤석열 후보 부부의 진심이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감정에만 호소하고 의혹 해소는 전혀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날 검사라고 하기에 무서운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몸이 약한 저를 걱정해 밥은 먹었냐,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입어라, 늘 전화를 잊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감성에 호소하는 두루뭉술한 사과라며 여론 안 좋으니 모면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대위원장을 사퇴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 후보 배우자의 용기는 각자가 보기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최근에 사망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김은혜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단장이 JTBC 뉴스룸에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김 처장에게 대장동과 관련된 표창장을 직접 줬다고 말을 한 이후에 이 표창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김은혜 공보단장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인 2015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게 시장 명의의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문기 당시 처장에게 2015년 12월에 우수 사원, 우수 직원이라고 해서 상장까지 주셨다는 걸 저희가 자료를 입수를 했는데요. 그 상장의 내용은 다른 것도 아니고 대장동 사업을 훌륭하게 이행했다는 것이 공적 심사 조서의 이유였습니다. 실제 공적 심사 조서에 따르면 김 처장은 업무 총괄 책임자로서 위례 A2-8블록 공동주택 사업과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이끌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선 김 처장이 민간 사업자, 즉 화천대유와의 사업협약으로 임대아파트 부지를 공사의 배당 이익으로 확보해 공공성을 확보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김 의원은 이 후보가 김 처장을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잘 와닿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던 김 처장은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대장동 수사를 받던 인물이 숨진 건 두 번째였습니다. 이후 이 후보는 여러 차례 김 처장과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표창장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한마디로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지자체장이 표창장 준 공무원들의 비위가 전부 시장과 도지사의 책임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많이 할수록 상대방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이라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을 없애기 위해서 투쟁했던 데스몬드 투투 명예대주교가 세상을 떠나면서 애도의 목소리가 전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아공 민주화의 상징이 된 인물이었고 마지막까지도 정부의 부정부패 등에 맞서왔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투투 명예대주교가 최초의 성공의 흑인 대주교로 봉직한 세인트 조지스 대성당. 그의 선종을 기리기 위해 초상화가 내걸렸고 시민들은 꽃을 들고 찾았습니다. He's been the key figure for all our Anglicans. He's been a key figure in the world, and we're going to miss him dearly. His legacy will live on forever.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위치한 대주교의 자택에도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실은 데스몬드 투투 명예 대주교가 현지 시간으로 26일 90살의 나이로 선종했다고 밝혔습니다. 투투 대주교는 1997년 전립선암을 진단받은 뒤 투병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아공의 흑백 차별 정책인 아파르테이트에 투쟁했던 투투 대주교는 남아공의 민주화와 흑인 자유투쟁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1984년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아파르테이트 정권이 무너지고 넬슨 만델라가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정부의 부정부패와 종교계의 동성애 혐오 등에 맞서 투쟁했습니다. Even in pain, he would have cackled, he would have joked, he would have laughed, he would have cried. So we cry with South Africans, we cry with the family. 고인과 생전 인연이 있던 세계 각국 정상들도 애도에 동참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투투 대주교가 많은 사람의 멘토이자 친구, 도덕적 잣대였다고 추모했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그의 따뜻하고 유머러스한 모습을 기억한다며 애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투투 대주교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했으며 평생 인종차별과 싸우고 인권을 옹호한 사람을 잃었다고 슬픔을 표했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